요새 머리는 좀 어떠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끈지끈 아파서 약을 찾게 되시나요? 아니면 두통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아서 더 많이 드시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두통약을 감기약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바로 두통약 남용이 뇌를 파괴한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최근 대한두통학회 발표에 따르면 두통약을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2%나 됩니다. 이는 약 160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85%가 약물 과용 두통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과용 두통이란 두통약을 너무 자주 먹어서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미국 신경과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두통약을 월 10회 이상 복용하는 환자의 92%에서 만성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뇌 MRI 검사에서 실제로 뇌 구조 변화까지 관찰됐다는 점이에요. 독일 에센 대학병원의 5년간 추적 연구에서는 두통약 남용 환자의 뇌에서 회백질이 평균 7.8%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상인보다 뇌 노화가 10년 이상 빨라진 상태와 같아요. 한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면 60세 이상에서 두통약 처방량이 지난 5년간 147%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3배 더 많이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통약 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FDA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과복용으로 인한 간부전으로 연간 458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진통제도 마찬가지로 위출혈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실려온 52세 여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거의 매일 두통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효과가 없어져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됐죠. 결국 하루에 진통제를 6살까지 복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 이상 치솟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치료를 받아서 생명은 구했지만 간 기능은 영구적으로 손상됐어요. 또 다른 사례는 43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때문에 10년간 두통약을 복용해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였지만 점점 복용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두통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약을 먹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뇌 혈류량이 정상인의 70% 수준으로 감소해 있었어요. 의사는 장기간의 두통약 남용이 뇌 혈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통약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통약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독성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독성 물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간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을 줄입니다. 그 결과 위산이 직접 위벽을 공격해서 궤양을 만들어요. 심한 경우 위벽에 구멍이 뚫려서 복막염이나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두통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망가져요. 정상적으로는 뇌에서 자연적인 진통 물질인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계속 진통제가 공급되면 뇌는 엔돌핀 분비를 줄여버려요. 결국 약이 없으면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를 의학적으로는 중추 감작화라고 부릅니다. 뇌가 통증에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되면 뇌의 해마와 전두엽에서 구조적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고 전두엽은 판단력과 집중력을 관장해요. 따라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판단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두통약 남용은 우울증의 위험도 높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15년간 추적 조사 결과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는 사람의 우울증 발병률이 2.4배 높았어요. 이는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이 교란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두통약이 이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죠. 게다가 두통약 남용은 수면 장애도 유발합니다.
진통제가 뇌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교란해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다시 두통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심혈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부프로펜 계열 약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전 형성 위험을 높여요. 미국 심장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부프로펜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의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합니다. 뇌졸중 위험도 19% 높아져요.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기존에 있던 동맥 경화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신장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두통약의 지속적인 복용은 신장 혈류량을 감소시켜요.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미 신장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두통약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의 상당수가 진통제 남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통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끊으면 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이 더욱 심해지고 메스꺼움, 구토, 불안감, 초조함이 몰려와요. 이런 증상은 보통 2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뇌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의학적으로는 해독 기간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의 도움 없이 혼자서 끊기는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두통약 의존성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약물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줘요. 동시에 두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두통약 없이도 두통을 관리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요. 따라서 충분한 수면이 가장 강력한 두통 예방책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라벤더 향이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는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올바른 식단 관리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내리락하면 두통이 발생하기 쉬워요. 따라서 식사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를 자주 드세요. 마그네슘은 뇌혈관을 이완시켜 두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치즈, 초콜릿, 적포도주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량을 늘리고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빠르게 걷기나 수영을 해보세요.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두통을 유발해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하루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목과 어깨 근육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80% 이상이 목과 어깨 근육 긴장으로 인한 긴장성 두통을 겪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이 주원인입니다. 30분마다 목과 어깨를 돌려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가서 두통이 생겨요. 일곱 번째는 환경 요인 관리입니다. 밝은 조명, 시끄러운 소음, 강한 냄새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조용하고 어둡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런 환경 요인에 더욱 민감합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호르몬 균형 관리입니다.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로 두통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월경 전후로 특별히 주의하면서 앞서 말한 방법들을 더 철저히 지키세요. 폐경기 여성들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두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두통약을 끊고 나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두통약을 끊고 4주 정도 지나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에 손상된 부분이 서서히 재생되기 시작해요. 대부분 6개월 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위장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두통약으로 인한 위염이나 속쓰림이 사라지고 식욕이 돌아와요. 소화 기능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간 기능이 회복됩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라서 약물을 끊으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돼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이 안정됩니다. 소염 진통제로 인한 혈관 수축이 사라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후회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두통약을 끊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됩니다.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보통 2주에 걸쳐서 복용량을 절반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두통이 심해질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두통 일기를 쓰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발생하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음식, 날씨, 스트레스 상황, 수면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통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 비타민 B, 코엔자임 Q10 등이 두통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약 없이도 충분히 두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두통약을 끊은 후 왜 진작 시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해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본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통약 남용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약회사들은 두통약을 마치 안전한 일반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있어요. 빠른 효과, 안전한 성분 같은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뒤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 두통약 시장 규모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제약회사에게는 더 유리한 거죠. 정부나 의료진들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두통약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해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거든요. 또한 복용하는 다른 약물들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환자들은 두통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안전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자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통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해요. 두통약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두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믿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0일 두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1주차에는 두통 일기 쓰기와 수면 패턴 개선에 집중하세요. 매일 두통 발생 시간, 강도, 지속 시간을 기록하고 10일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2주차에는 수분 섭취량 늘리기와 목 어깨,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이 시간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3주차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도입하세요. 주 3회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하루 10분 명상을 해보세요. 4주차에는 식단 개선과 환경 요인 관리에 신경 쓰세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늘리며
작업 환경을 두통에 덜 자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31프로그램을 통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중요한 기관이에요. 두통약의 일시적인 편리함 때문에 평생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두통약 남용의 위험성을 정확히 아셨으니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약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방법으로 두통을 관리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에요. 좋아요는 두통약 남용의 위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은 실천입니다.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두통약 남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개인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통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